오늘의 주제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화면으로 두 분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섹터는 어디일지 보니까 바로 정경민 팀장은 의료 AI 쪽, 그리고 정태근 이사는 수술용 로봇을 키워드로 두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세를 봤을 때 원격 의료, 그냥 관련주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이고 아직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좀 맞아요. 갈등이 좀 증폭되면서 좀 환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도 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그래서 좀 잘 봉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갈등 상황에 가장 민감한 종목들, 뭐 어제 좀 상한가를 보였었던 뭐 상한가 근처에 있었던 인성정보, 케어랩스, 나노엔텍, 유비케어 뭐 이런 최일선 종목들의 민감도는 뭐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강도 또 수급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되고 좀 확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AI를 좀 생각하고 다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 작년에 워낙 좀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른 조정이 좀 있었어요. 뭐 루닛, 뭐 딥노이드, 뭐 뷰노 이런 종목들 AI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또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뭐 바닥 대비는 아직도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하지만 뭐 최일선 종목들의 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로 좀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제 그런 의료인들이 좀 많아진다고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AI 쪽에 또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외에 뭐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루닛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인성정보 같이 이런 대장주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돌아설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저는 뭐 집단 지성과 빅데이터는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통계적으로 크게 뭐 오진이나 뭐 이런 것들 벗어날 확률을 잡아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또 여러 또 문제점이 뭐 3개월 좀 뭐 기다려서 이제 뭐 교수님 만났는데 3분 진료하고 뭐 끝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료 처방전 뭐 타러 가면은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있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 정도는 뭐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국민 공감을 또 사면서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이 산업이 좀 흘러가는 그 중간에 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AI에서 이제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 또 APR 상장이 기다리고 있죠. 뭐 미료 의용기기 쪽으로 다시 한번 굉장히 오래 좀 쉬었었는데 일단은 최일선 종목들이 조금 피로감이 나온다면 의료 AI, 루닛 같은 의료 AI가 움직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APR 상장과 함께 저는 뭐 이게 뭐 지금 25만 원 이 공모가였습니다. 100만 원도 보는 이제 이런 하우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의료기기 쪽도 좀 편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의 좀 흐름으로 본다면 일단은 민감도 높은 뭐 케어랩스, 인성정보, 뭐 나노엔텍, 유비케어 이런 쪽이 좀 더 치고 나간 다음에 조금 시들해진다면 의료 AI 쪽으로 움직인 이후에 또 이제 다음 주에는 APR 상장과 함께 미용, 뷰티, 의료기기 쪽으로의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또 순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처럼 원격 진료가 움직이고 의료 AI 다음에 좀 넘어가서 API 상장과 함께 미용기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정태근 본부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그 흐름을 모멘텀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보니까 이제 수술용 로봇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로봇의 시기도 빨리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게 좀 더 빨리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키오스크라든지 그리고 음식 제공 로봇이 빨리 왔잖아요. 예. 아마 이번에 의료 파업이 이슈로 해가지고 수술용 로봇에 대한 도입을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적인 뉴스를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의료진 공백이 생기고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연기가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는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의료 파업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술용 로봇 도입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원격 진료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원격 진료 위에 이 이슈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다음 갈 만한 섹터가 뭐냐? 그럼 당연히 의료 AI 쪽하고 수술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봐요. 심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일손 부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한 일을 의료 AI 이런 시스템들이 대체하게 될 거고 수술 같은 경우도 사람들보다는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특히나 고용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뇌질환 수술이 상당히 고난이도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에 대해서 시연을 이미 마무리를 했고 이미 서울대병원에도 공급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빅1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신빙성이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다시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의료 파업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의사들이 수술용 로봇 도입을 하는 게 상당히 긴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서 원격 진료 다음에 갈 만한 섹터는 뭘까, 테마는 뭘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최근에 로봇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용 로봇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나노엔텍, 인성정보, 루닛, 아스타가 전면을 서주고 있지만 두 분의 키워드는 의료 AI 그리고 수술용 로봇을 좀 차기 주도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아래 어떤 관심 기업이 꼽혔는지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료 AI 쪽에서는 어떤 기업이 꼽혔나 보니까요. JVM이 꼽혔고요. 수술용 로봇으로는 고영이 나왔습니다. JVM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JVM이 의료 AI다라고 딱히 뭔가 생소한 기업인 단언하기에는 것 같아요. 단언하기에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약품 계열이 이제 대주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약을 사러 밖으로 나간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온라인 약국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건 이제 온라인 제약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을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약을 비롯해서 이제 약품의 조제, 또 관리의 자동화, 뭐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일괄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 뭐 AI, 로봇, 자동화, 의료기기.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다 이렇게 좀 교집합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편적 뉴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하는 좀 테마주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은 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데이터를 좀 뜯어보니까 좀 신뢰성을 좀 부여할 만하더라고요. 해외 진출이 1년 만에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좀 나왔었고, 뭐 마진, ROE 이런 재무적인 이제 그런 지표들도 질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실 약국에 한두 분 정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뭐 유럽이나 미주 같은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드럭스토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사람이 외국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이런 드럭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기술을 고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260억이 조금 더 나왔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순이익만 35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것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는 여유 있게 달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안정성도 높고 대주주들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부담되지 않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3만 원 이하 매수 시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종가 기준으로 2만 4천 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한번 뭐 중장기로 끌고 가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JVM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경민 팀장님이 JVM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도 이제 의료 AI로 묶어서 봐야 되니까 이 안에서 한번 VS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태근 팀장님 네.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앞서 봤던 JVM도 상당히 좋고 저는 JVM이 상당히 좀 생소한 기업이어서 더 네. 매력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들이 좀 있어요. 루닛, 루닛. 김노이드 이쪽이 네.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좀 어디에 우선순위를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의료 AI 쪽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작년에 그 챗GPT가 태동을 하게 되면서 네. 가장 먼저 같은 게 의료 AI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 이게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되게 되면서 뭐 국내 쪽 매출도 발생이 되고 이게 결국 의료 파업 쪽과 연결돼서 더 가파라질 거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매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라도 아마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에서 이제 숫자가 지키는 네.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뷰닛
하고 딥노드 쪽. 뷰닛이 어디예요? 뷰노랑 섞어졌나요? 네. 뷰노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뷰노랑 보니까 헷갈렸죠. 뷰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뭘 얘기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됐어요. 이거.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뷰노를 일단은 뷰노. 네, 루닛은 무상자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이슈가 제가 있죠. 무상자는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뷰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뷰닛 아니고요. 루닛 아니고요. 뷰노 이 안에 없는 것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정태근 본부장의 이쪽 수술용 로봇 섹터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또 어떤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이 아까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고영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를 또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을 또 시켜주셨네요. 일단 네, 지금 고영과- 타이틀에 오해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제가 정정해드릴게요. 확인하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미래컴퍼니, 고영, 큐렉소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미래컴퍼니 할까 고영을 할까 고민했는데 순수하게 이제 로봇 쪽만 보다 보니까 일단 고영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고영이나 미래컴퍼니나 둘 다 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뇌질환 수술 이제 검사라든지 수술에 활용되는 로봇 이제 카이메로를 개발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빅5 병원 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수술 대란 여기에 좀 부합하는 종목에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 복강경 수술 그러니까 째는 수술입니다.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술 레보아이가 있는데 이게 누적 수술이 1,000건이 이제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도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그리고 미래컴퍼니는 또 OLED 쪽에도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플 아이패드, 애플 아이폰 이쪽에 폴더블 폰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엣지 그라인더라는 그 주력 제품이 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단면을 이렇게 다듬는 골고루 이렇게 고르게 다듬는 기계라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장비가 내구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태블릿 같은 게 교체 주기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구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제 수술 로봇 쪽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미래컴퍼니인데 일단은 뭐 자막에는 고영이 나오고 있는데 쟤는 왜 미래컴퍼니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래컴퍼니와 고영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말씀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준비한 것은 고영이니까 고영을 탑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수술용 로봇이 물론 대체지만 아직은 완전 대체가 너무 먼 얘기인 게 저희 아는 언니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사실 수술용 로봇도 사람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네, 맞아요. 2개월이 밀렸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어찌 보면은 우회적으로 대답을 해보면은 저는 제 차에도 반자율주행 킹에 대해서도 안 써요. 쓰실 줄 모르는 거 아니세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몰라서. 그것도 있는데 그냥 좀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엉뚱한 말씀 드리냐면은 수술용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기계 봅니다. 못 믿는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데 로봇은 네.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 보거든요. 어쨌든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조금 제 디스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앞자리가 살아 바뀌게 되면서 노안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요새 가끔씩. 근데 의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대체할 만한 의료용 수술 로봇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체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트렌드. 네, 정경민 팀장님은 눈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는 눈이. 이제 네. 옷자에 가까운 나이인데 아직 네, 노안이 눈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맑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고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용 로봇 중에 큐렉서도 빼놓지 그럼요. 않을 수 딱 두 없는데 개밖에 없지 않나요? 네, 두 기업 붙여본다면 어디 쪽이 정경민 팀장님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료, 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고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 뭐 이제 관련 이제 의료 수술용 기계는 미래컴퍼니, 뭐 제우스 뭐 이런 기업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엔지니어 개념이죠. 이걸 예.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정말 똑똑하신 분보다는 손기술이 좋은 분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수술용 의료 이거 사실 1년에 몇 대 못 팝니다. 하지만 한 대 팔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매출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또 이제 뇌에 관련됐다라는 점이 이제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죠. 뭐 다른 수술용 장비보다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높은 그런 의료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참고 사항이고, 저는 이제 이 본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본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3D 그 검사 장비거든요. 이제 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쪽도 뭐 충분히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뭐 지금 뭐 사실 뭐 밸류로 본다면 뭐 1조 3천억에 뭐 1년에 뭐 한 400억, 500억 정도 보는데 너무 비싼 게 아니냐라고 좀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업황이 조금 지금 약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의료 쪽에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좀 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의료 그 로봇 쪽으로는 뭐 저는 탑픽으로 고영, 저도 오. 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영의 손을 들어 주셨네요. 고영이 또 모멘텀이 많아가지고 올라갈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기업 정리해보면 고영 그리고 JVM이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